결국에 저는 부모님의 역할이 솔직히 이걸 언제 강조하냐면 딱 그 초등학교 6학년까지 또는 이제 고등수학 직전까지, 그러니까 중등수학 할 때까지 요 둘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엄마의 말빨이 먹히는 마지막 시기예요. 부모님의 말빨이 먹히는 마지막 시기인데, 그럼 이 시기까지 아이들이 공부에 대한 경험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그 뒤가 결정이 나는데, 잘해야겠죠 부모님이. 공부를 잘하게 만드는 건 선생님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부모님 역할이 진짜 커요. 부모님의 역할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설명회 때 들으셨던 분도 있고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텐데, 첫 번째 주제는 도파민 트라우마 이거예요. 두 번째는 보상에 관한 얘기고, 세 번째는 칭찬, 네 번째는 승부욕 자극. 무슨 얘기를 할지 감이 오시나요? 도파민은 뭐 하는 애죠? 트라우마는 뭐 하는 애고? 도파민은 하고 싶게 만드는 거죠. 트라우마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도파민이랑 트라우마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지금 내가 뭘 하고 있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게 재밌어서 하고 싶거나 지금 하고 있는 게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하기 싫은 게 아니라요,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나와요. 과거의 비슷한 경험에서 내가 도파민을 한번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 어때요? 다음번에 비슷한 경험을 하려고 치면 이미 막 도파민이 뿜뿜뿜 하면서 막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게 재밌어서 그런 게 아니라 과거에 그 경험을 해서 도파민이 나왔던 그 경험과 비슷한 경험을 한다고 인식하는 순간 공부가 엄청 하고 싶은 거예요. 공부를 하면서 막 매번 성취감을 맛보고 막 누가 칭찬해주고 그런 거 있죠. 경쟁에서 이기고 이런 경험들이 있는 친구들은 어때요? 그걸 즐겨요. 근데 진짜 반대로 트라우마는 어때요? 내가 한번 뭐에 대해서 나쁜 기억이 있으면 그 경험 비슷한 것도 싫어서 도망 다니죠. 결국에는 회피하게 돼요. 그럼 뭐 정답이 정해진 질문을 할게요. 왜일까요? 우리 애가 왜 공부를 싫어할까요? 누군가가 트라우마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가 트라우마를 만들어주는데, 이 트라우마는 누가 만들어줄 가능성이 제일 클 것 같으세요? 트라우마를 만들어주는 비율 중에 가장 높은 거. 그렇죠? 반대로 그럼 우리 애가 공부를 하고 싶게 막 미쳐서 막 빠져서 공부를 하고 싶게 만들려면 어때요? 그 도파민 맛을 보게 해줘야 돼요. 부모님들이 해주셔야 되는 역할은 여기에 도파민에 대한 경험이고, 트라우마, 그러니까 뭔가 공부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을 안 하게끔 되게 좋은 말만 많이 해주셔야 돼요. 두 번째는 보상인데, 보상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제 얘기를 잠깐 하면, 저는 어릴 때 진짜 공부를 엄청 오래 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도 저는 공부를 했어요. 하루에 막 많이 할 때는 4, 5시간씩도 했던 것 같아요. 혼자 앉아가지고 누가 안 시켜도. 그걸 왜 했냐면, 저는 진짜 어릴 때부터 5살 때부터 컴퓨터를 좋아했어요. 그냥 진짜 막 키보드를 보면서 알파벳을 배울 정도로 컴퓨터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컴퓨터를 좋아하면 결국에 뭘로 가요? 게임으로 가죠. 엄마 아빠가 이런 거예요. 그냥 협상이 되는 거예요. 문제집을 요만큼 풀면 가져가면 엄마 아빠가 게임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이제 공부는 뭐냐 하면 게임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게임하고 있으면 슬슬 이제 눈치가 보여요. 그러다가 이제 끌 때 안 됐냐? 하고 얘기를 눈치를 줘요. 그럼 이제 적당히 하다 꺼요. 불만이 없어. 왜 불만이 안 생길까요? 적당히 하다 꺼도. 보통 애들은 뭐 하지 말라면 되게 싫어하잖아요. 저는 게임을 끄면 바로 뭐 하러 갈까요? 엄마 아빠 게임을 끄라고 시켰어요. 그럼 게임을 꺼요. 그럼 뭐 하러 갈까요? 또 공부하러 가요. 왜죠? 또 게임해야 되니까. 이 게임을 끄면 아쉽잖아요. 그럼 이 게임 빨리 하려면 또 공부해야지. 근데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저희 부모님 되게 잘하셨다고 생각하는 게, 공부 결국에는 거래잖아요. 거래를 할 때 보통 어떻게 하시냐면, 네가 1시간 동안 앉아서 공부를 하면 내가 30분 동안 게임을 시켜줄게, 이런 거래를 해요. 시간 vs 시간을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잘못된 거. 왜? 앉아만 있으면 되니까. 이거 말고 방이랑 시간이랑 해야 돼요. 네가 공부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면 게임을 30분 시켜줄게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애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빨리 풀까? 물론 이제 채점까지는 하시니까 잘 맞춰야겠죠. 그 양은 점점점 늘려가셔야죠. 저희 부모님도 예를 들면 초등학교 1학년 때 하는 1대1 같은 비율이에요. 근데 점점점 공부를 많이 해야지만 게임을 일부 시켜준 약간 그런 식으로 변했죠. 그렇게 점점점 되면요, 이제 엄마 아빠가 집을 나가면 무조건 게임부터 켜요. 일단 이거는 거래가 성립하는 순간에 일단 열심히 게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 돌아오면 그때부터 거래가 시작되는 거예요. 몇 살까지 게임이 통했냐고? 저는 평생 통했는데요. 저는 평생 무슨 보상이 없으면 공부를 안 했어요. 반대로 공부를 해야 되는 때면 약간 이런 거예요. 공부를 내가 지금 해야 되는 때인데 공부가 재미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혼자서 막 보상을 정해요. 그 보상 가지고 막 공부하고 그랬어요. 칭찬인데, 칭찬이 약간 이제 칭찬은 보상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보상으로 역할은 좀 약해요 사실은. 애가 막 무한대로 칭찬해준다고 해서 막 열심히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칭찬은 뭐냐 하면, 가족으로서의 그 소속감, 안정감을 주는 게 되게 커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이것도 중요한데, 칭찬의 의미는 나는 너를 믿고 있다, 나는 네가 잘할 거라고 믿고 있고, 너는 나한테 소중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반대로 공부를 애가 안 하는 걸로 잔소리를 하고 혼내면 애들은 뭐라고 느낄까요? 불안한 거예요. 집에서 나의 어떤 자녀로서의 역할에 대한 그 불안감을 느끼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날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고요. 제가 글로 쓴 거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이들은 성장하는 과정이
쭉 이렇게 가면 공부를 싫어하는 애도 없고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도 아무도 없을 거예요. 공부는요 진짜 이렇게 막 가다가 이렇게 갔다가 또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요. 그러면 사람들은 언제 공부를 포기할까요? 내가 절대적으로 아래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조금 올라갔다 싶었는데 갑자기 떨어지면 이렇게 이 구간에서 난리 나는 거야. 이 구간에서는 본인도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 나도 이제 공부가 좀 잘 되는 것 같은데 갑자기 안 돼. 나는 분명히 지난번 시험 때보다 더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나와. 그럴 수 있다고요. 운이 나빴을 수도 있고 다른 애가 더 열심히 했을 수도 있잖아요. 내려갔다가 다시 분명히 올라갈 수 있는데 문제는 이때 부모님들이 역할을 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때 부모님이 한결같이 하셔야 되는데 이때 막 너는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너는 공부를 어떻게 하길래 지금 이렇게 나오냐면, 애도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 이제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이때는 조금 기다려주시면서 시켜주시고, 대신에 올라갈 때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구나, 야 네가 이제 좀 빛을 보나 보다, 계속 푸시해주는 거. 아, 너무 잘하고 있다, 역시 난 네가 될 줄 알았다. 부모님은 이때 개입하셔야지 이때 개입하시면 안 돼요. 이때는 방치해 주셔야 돼요. 오히려 그냥 신뢰해 주시고 그냥 지켜보는 게 그게 신뢰의 표현이거든요. 그게 하나 있고, 그다음 또 이거예요. 뭘 시키고 싶거나 뭘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야 이거 숙제인데, 야 숙제 열심히 해야지, 야 시험 문제 너 공부 안 하냐, 이게 아니에요. 야 이번에 숙제하는 거 1시간 만에 다 할 수 있겠냐? 아니면 이번에 시험 보는 거, 야 이번에 너 한 3등 해볼래? 하면 엄마가 이번에 주말에 너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줄게. 약간 도발이 돼야 돼요. 이거 어려운 건데 할 수 있어? 실수하지 않게, 이게 아니라 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실수 하나 다 맞으면 해달라는 거 해줘, 이런 거예요. 진짜 사소한 차이고 아다르고 어다른 거라서, 그러니까 정말 오른쪽대로 시키는 분들은 애들이 잘 크는 거고, 반대로 이제 왼쪽처럼 시키면 어때요? 무슨 차이냐면, 이게 무슨 차이일 것 같으세요? 1번과 2번이 무슨 차이를 불러오기에 무슨 차이가 있길래 효과가 다를까요? 왜 1번은 안 먹히고 2번은 잘 먹힐까요? 1번은 맞아요, 얘는 시켜서 하는 공부예요. 이건 거예요. 어머님들도 충분히 인식하실걸요? 뭘 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재밌지, 누가 시켜서 하면 짜증나잖아요. 우리 아들 남편 밥 차려주는 것도 어때요? 내가 맛있는 거 차려주고 싶어서 차려줄 때는 막 신이 나는데, 막 힘들어 죽겠는데 막 누가 자꾸 밥 달라서 쫄라서 차려주는 건 엄청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어차피 할 일인 건 맞는데 그걸 내가 하고 싶어서 해주는 거랑 누가 시켜서 하는 거랑은 질이 다른 거예요. 근데 자꾸 어때요? 누가 일단 한번 시키잖아요. 그럼 하기가 싫어요. 그 하기 싫은 상태가 회복이 되려면 꽤 걸리는데, 그 회복되는 동안 또 시켜요. 안 하니까. 그럼 또 어때요? 또 회복이 안 돼요. 그게 자꾸 누적이 되면 애는 공부를 안 하는 상태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게 부모님들이 아이를 망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 그걸 살짝만 이렇게 바꿔서, 야 이거 할 수 있겠냐? 약간 이런 거. 잘한 거는 전부 다 아이한테 몰아주는 거야. 야 역시 너는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걸 하냐. 애가 그냥 잘한 건 전부 다 애 공으로 몰아주고, 반대로 애가 조금 안 된 거면, 야 엄마가 좀 더 도와줄 걸 그랬다, 엄마가 이런 거 좀 해줄까,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좋은 건 다 내 탓, 잘한 건 다 네 탓, 이렇게 돼야 애가 공부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구나, 이렇게 된다고요. 그다음 이게 진짜 꿀팁인데, 어쨌든 성취감, 이게 성취감이 뭐라 그랬죠? 성취감은 아까 제가 뭐라고 표현했었나요? 성취감은 뭐랑 같다고요? 도파민이랑 같다고요. 도파민은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은 절대 도파민을 뭔지 몰라요. 그쵸? 그러니까 한번 이 맛을 봐야 그때야 이것 때문에 공부를 한다고요. 그러려면 결국에는 내가 1등을 한번 해봐야 또 1등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1등을 시켜주려면 처음엔 쉬워요. 나중에 가서 한참 벌어지고 나서 1등 하려면 당연히 힘들죠. 지금 이제 겨우 중등할 때는 보세요. 초등 때 공부한 게 차이 나겠죠. 얼마나 차이 나겠어요. 중등 때는요, 엄마가 좀만 뒤에서 서포트 해줘서 미리 좀 문제 좀 풀려주고, 그다음 모르는 문제 혹시 내가 못 도와주면 과외 선생님을 찾아주던지, 아니면 조금만 시험 대비를 신경 써주면 어때요? 그러니까 1등을 해요. 그걸 몇 번만 경험하면 그 다음부터는 안 시켜도 지가 알아서 해요. 왜? 지가 일단 이 맛을 봤으니까. 근데 어때요? 이런 거 안 도와주고 애가 이런 거예요. 반에서 한 10명 있는데 한 7등 했어요. 근데 막 룰루랄라 집에서 하고 있어. 그럼 어때요? 엄마한테는 속이 타요. 쟤는 왜 승부욕이 없지? 7등인데 왜 만족스럽지? 나는 제가 저기서 꼭 1등을 해서 막 다음 반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쟤는 왜 7등을 하고도 별 생각이 없이 공부를 열심히 안 하지? 왜냐면 본인은 그냥 이 정도로도 만족하거든요. 더 잘하고 더 올랐을 때 도파민을 맛본 적이 없으니까 안주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때 어머님들이 하시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뭔가 지원해 주거나 아니면 협박을 하죠. 너 그럴 거면 그만둬라. 아니면 너 지금 7등이 왜 만족스럽냐, 자꾸 뭔가 애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사실 그냥 이런 게 아니라 대부분은 어떻게든 얘를 7등을 불안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 불안한 애가 자기가 불안하니까 내가 7등을 하면 불안해지는구나,
더 잘하겠군 이렇게 시키려고 하는데 이게 먹히면 그나마 다행인데 잘못 먹히면 얘가 이제 아예 회피를 해요. 이게 너무 커서 불안을 유발해서 공부시키는 건 이 단점, 이 부작용이 너무 커서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 말고 긍정적인 도파민으로 공부시키는 게 훨씬 좋다라는 거죠.